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오늘 아침도 뉴스로 부동산 뉴스로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부동산 제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강제 퇴거가 어렵다. 불법 전입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세가 뛰자 집주인 나가라고 한다. 이 갱신 요구권 요거 관련 이야기죠. 그다음 아파트 값이 계속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 향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뭐 청약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그 서울에 이제 강남구 쪽에 청약들이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물건이 남아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 대출 그 상품이 나올 것 같다고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 뭐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매가 간다. 뭐 그런 것들. 두 번째를 넘어가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집값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있다. 뭐 간단하게 위반 건축물이 등재된 상가 건물 매입 관련 월세가 밀려 상가 재계약 못합니다. 이런 것들. 우선 큰 뉴스를 본다 하면 서울에 지금 매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사실 매매가가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년에서 이제 4년 전에 이제 전세가 지금의 전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은 역전세도 많다고 했죠. 근데 보통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5% 상한제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갱신을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개존비속 요런 주인이 살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살겠다, 집주인이 살겠다. 요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지방 분들이나 잘 모르시면 주인이 산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비켜주는데 제가 이제 서울 손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주인이 산다고 하면은 사실 법정 요건만 본다 하면은 고지를 하고 그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주인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을 비워둬요. 뭐 길게는 또 1년까지 1년까지 이제 집을 비워두고 나서 뭐 세입자를 새로 넣습니다. 이게 보통 나간 세입자가 뭐 그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권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이사 가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세입자 넣은 걸 알고 이제 소송이 들어가요. 손해배상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이사비나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조정에 가면 합의를 보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도와드린 분 보면은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특정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집 구할 시간이나 이제 뭐 이사비나 뭐 이런 것들 서로 한 몇백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따지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법을 따지게 되면 임차인도 법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신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시면은 뭐 좀 감정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세 관련해서 이제 대란은 아닌데 이제 전세가 이제 지금 개편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이제 개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금리도 인하 시점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방향성을 정해줬는데 이제 타이밍이 언제쯤 될지 이게 미국 대선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후로 이제 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하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급 물량을 본다 하면은 25년 중반까지 20년 되면 이제 공급이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그럼 결국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공급도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시장 상황에 보통 그 인하가 되면 결국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줄고 살려는 대기 수요는 많으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뭐 아직 1차원적으로 본다 하면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대출하고 이제 세제, 그러니까 세제 이제 보통 요거를 이제 좀, 대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출 금리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DSR을 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못하게끔, 대출을 마음대로 못하게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하면 반대로 입장에서 그런 심리가 대출이 못 나오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전에 빨리 사야겠다,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촉박, 막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세제를 해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다주택자가 공급을 아주 개발 사업을 해서 뭐 공급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와 이제 특히 법인들, 1인 법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해왔거든요. 주택 공급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세제 때문에 이제 뭐 종부세나 양도세 때문에 뭐 중과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해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인위적으로 시장의 공급을 막아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년에서 뭐 길게는 내후년까지 집값이,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되지 않냐. 그리고 위치로 본다면 서울은 이제 그렇게 되고, 서울은 계속 대기 수요가 있고 틈새를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제 그 외에 지방 뭐 세종, 이제 그 수도 경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예, 경기 서울 수도 경기는. 그다음 세종이나 이제 지방 6대 도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개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얼죽신이라죠, 얼죽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얼죽신 위주로 뭐 흘러가요. 그러니까 소위 신축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나 뭐 특히 뭐 각 지방마다의 거점이 다르겠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션뷰, 오션, 바닷가 라인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해수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수남으로 하고 이제 플러스 동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아마 지금 지방 집값이 거래가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이제 뭐 급매들 나오면 이제 그 급매로 인해서 실거래가를 찍고 거기에 맞춰서 또 호가가 이렇게 호가가 실거래가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가 지금 호가를 끌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기준점이 지금 서로 미묘하게 달라져서 지금 금매가 이제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실제 그 거래되는 실거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쉽게 말하자면 특히 아파트, 예전에 뭐 괜찮다 하는 아파트가 뭐 10억이 넘어가고 이래서 못 샀는데, 지금은 평균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 거래가 없다, 얘는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는 있는데 전체 집값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이 되려면, 소위 말해서 집값이 비쌌을 때 사신 분들의 그 기준점으로 가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결국에는 공급은 없는데 이제 살려는 수요가 많아서 결국 매도자 우위 시장에 내가 이렇게 팔려고 우위로 돼서 이제 내가 팔려는 금액에 사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서 그게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뭐 전세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사항들, 전반적인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축 위주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박스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그 상한선의 박스권에 지금 각각의 영역 박스권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전체의 금액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아파트 시장은 이렇다. 그래서 지방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결국엔 관점은 싸게 사는 겁니다. 금매를 찾아야 돼. 금매를 찾고 그 다음에 이 금매가 옛날처럼 이게 내가 뭐 한 6억에 샀는데 이게 10억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단에 갈아타는 계단의 시점이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와 누구나 다 아는 이제 타이밍을 학습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결국 여력이 되신다 하면은 금매를 샀되 이제 괜찮은 아파트, 쉽게 말해서 이제 소위 최소 준대장주 이상 대장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대장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면은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생활을 편리하게 사시다가 최대한 어느 정도 본인이 보는 기준선의 이제 최고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이제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판단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다주택자들이 그 지방에도 다주택자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결국 집 한 채, 두 채, 뭐 그 다음 이제 자동차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집이 평균화 박스권으로 돼버린다 하면은 그게 이제 재산권의 전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내 재산의 전체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3분의 1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실 때 타이밍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지금 지방이 지금 거래가 없는 건 아닌데 집값은 전체적으로는 집값은 떨어졌는데 거래는 있습니다. 거래는 있습니다. 예, 그 전체의 그 금액 상한선에 맞춰서 거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도 지금 제가 전국적인 상권 물건들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 자체의 그 동네 자체 동네 자체, 그 다음에 그 전체 뭐 지방 자체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동 소비 인구가 들어와야 돼요. 예, 소비 인구가 안 들어오면은 그 상권 자체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게 순환점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예, 소위 말해서 한두 번이야 관심 가지고 뭐 가겠지만 결국 그 월세나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월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재료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인건비 때문에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식재료비 등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정 수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장사를 하면 뭐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긴데 이제 유동 소비 인구가 이제 사실은 한두 번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나 그 자리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나 특히 뭐 특정 이제 그런 데가 아니고는, 그래서 해운대나 강안리 뭐 수영구 강안동 쪽에 이게 개편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계속 상권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이제 그 소모되는 이제 그 사업적인 아이템들의 소모가 빨라지는, 그러니까 소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영화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뭐 한두 시간짜리를 이렇게 막 했는데, 영상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은 뭐 이게 30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숏폼이잖아요. 숏폼. 이 모든 게 다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빨라지고. 소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모든 소비의 시간 대비 소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대비 소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나의 사업적 아이템이 소비가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사설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심리적이다. 이런 소비를 하는
대기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권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그래서 지방의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갑자기 뭐 서울 쪽에서 이제 뭐 내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은 소위 말해서 떨어졌을 때 이제 올라갈 리만 남았다 이거거든요. 사실 바닥일 때 뭐 그 지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바닥으로 내려왔고 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는 입지에 따라서 이제 뭐 정말 진짜 지하까지 내려가겠지만 보통 이제 괜찮은 매물 그 입지들은 이제 바닥에서 점차 이제 회복은 될 겁니다. 회복은 되는데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게 이제 단시간적으로 이제 특정 단지나 특정 아파트에 갑자기 뭐 예전에 해운대 서울 손님들이 뭐 버스를 타고 관광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한 1, 2년 내에는 뭐 제가 타이밍에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예. 지방도 기회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기회만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이밍과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뭐 아까 뭐 불법 전입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요즘은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바로 놓고 했는데 지금은 동거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물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동거인을 한다라도 이게 그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공무원분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가정 속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그 가정 확인이 좀 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아주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가 나왔겠죠 하고 또 상가 건물의 위반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 아파트도 그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지 여부입니다. 고지. 매매든 임대차든 이제 고지 여부입니다. 뭐 그 주거 주택으로 본다면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예,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중에 멸실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건축 대출, 건설 대출 요렇게 하려고 하면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뭐 멸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출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에 이제 먼저 고지를 했다 안 했다로 나가겠죠. 고지를 했으면 이제 특이하게 어떤 식으로 넣었냐. 예. 고지를 만약에 안 했다. 우선은 고지를 안 했다. 이 부분, 고지를 안 하고 이제 진행됐는데 매수인이 이제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중개사의 잘못까지 곁들여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물론 그 하자담보로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약 해제 사유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이 고의성, 신의성실을 벌였다. 쉽게 말하자면 소위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다 생각하면 사기를 쳤다.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 소위 말해서 내가 실제 매매를 통해서 내 온전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사용 수익까지 이제 망가져서 이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미약하다 하면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 안 한다 하면은 이제 하자담보로 가겠지만 아주 큰 상황이 된다 하면 이제 계약 해지 사유까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만약에 이제 고지를 했다 하면 이제 어떻게 특약으로 넣었냐. 고지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게 이 위반 건축물을 우선은 대출을 할 때 이게 큰 부분이 차지 안 한다 하면은 살짝 없애거나 이제 위반 건축을 없애다가 다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대출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관할관청이 알아서 이 부분을 알아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특정 그 분기점에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편되기 전에 했으면은 그 해수 지나고 나면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지금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긁어부스럼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분들이 그 관할관청 이제 건축가에서 담당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위성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현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일일이 확인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고지를 하고 특약을 놓고 이행 강제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긁어부스럼 일으키는 경우도 제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 번 정도 이제 이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매도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매도인 그러니까
이 매도인도 그 이전에 샀을 때 이걸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매수인도 몰랐는데 이제 저는 이제 확인 체크를 항상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매매 대금으로 이제 매매 금액으로 이제 좀 조율이 되고 했는데, 이제 괜히 이제 좀 욕 들어 먹었죠. 이제 좀 그래가지고 중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위반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이제 고지를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부분들, 그 다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서로 이제 당사자 합의가 잘 된다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위반 건축물. 중개사가 이런 걸 좀 잘 알고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뉴스가 이제 갱신 청구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매매 전세가 이제 서울 쪽 아파트 시장의 이제 개편으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제 상하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서울 수도권은 이제 서울 쪽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지방은 어떨 것 같냐. 근데 지방도 거래가 없는 건 아니다. 거래가 없는 건 아니고, 거래되는 이제 금액대의 상한선이 이제 정해져 버리니까, 상한선이 계속 뭐 내려오거나 그 전체의 그 벽을 못 뚫는, 그 위에 박스 위에 천장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장이 계속 뭐 3층에서 고층에서 이제 저층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 상한선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보면 이제 기회가 되고, 이 전체의 상한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인위적으로는 어렵다.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게 뭐 특정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난다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상권도 비슷하게 유동소비 그런 것처럼 이제 상권도 비슷하게 이런 심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 심리적인 게 온다 하면은 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라. 결국 최적의 타이밍에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뉴스도 많지도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